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서버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스레드 풀입니다. 풀. 자,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스레드 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긴 했으나 아마 뭐 좀 그때 당시는 우리가 아직 스레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이제 좀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스레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협업, 그리고 스레드에 관련된 메서드, 그리고 스레드 그룹까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제 스레드가 뭘 하는 놈인지는 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레드 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스레드 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보죠. 자, 스레드 폭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병렬 작업 처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스레드 개수는 증가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병렬 작업과 그리고 동시성 작업이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레드 생성과 스케줄링으로 인해서 CPU가 상당히 바빠지고, 아울러 스레드를 많이 생성을 하고 스케줄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당연히 지극히 CPU도 바빠지고 메모리 사용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뭐 안 봐도 비디오처럼 급격히 저하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스레드 폭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요즘에는 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참 많았죠. 웹서버가 뭐 예를 들어서 수백 개, 수천 개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되면 갑자기 그거를 맞대응을 해줄 수 있는 스레드, 개별 스레드가 만들어져서 이제 폭증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서버의 CPU와 메모리가 엄청나게 바빠지고, 그리고 아울러 더욱더 많은 인원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서버 다운이 일어나죠. 그죠? 예. 요즘에는 뭐 서버 다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서버 다운 현상을 좀 막고자 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스레드 풀인데요. 스레드 풀의 개념을 들고 있는 언어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자바는 스레드 풀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러한 급격한 완만한 저하는 가져올 수 있으나 다운을 이제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막아준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스레드 풀을 한번 보게 되면 스레드는 알고 있고요. 이제 풀은 이제 우리가 웅덩이라는 뜻이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뭐 헤엄치는 곳을 우리가 풀장이라고 하듯이 이제 풀입니다, 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딱 들어오는 거.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업 처리에 사용되는 스레드를 계속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개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리미티드입니다. 제한된 개수만큼 미리 생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한된 개수의 스레드만 가지고 이제 작업 큐라는 곳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작업 큐에 이제 큐니까 선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작업을 하나하나씩 스레드가 그거를 맡아서 처리를 하고 리턴을 해주든지 응답을 해도 되고 응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 처리가 끝난 스레드는 작업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스레드는 또 다른 대기 중인
큐에 대기 중인 작업을 들고 와서 작업 큐에서 들고 와서 새로운 작업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죠. 이게 일종의 스레드 풀이 움직이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이미 아마 우리가 이 내용은 서버 프로그램을 그때 할 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사실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 풀을 만들 때는 executor service라는 인터페이스 하고요. executors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레드 풀을 생성을 하는데요. 스레드 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바 유틸 밑에 보면 concurrent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executors라는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executor 서비스의 구현 객체를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executor 서비스가 바로 스레드 풀을 의미하는 객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executor 서비스의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서드들을 executors의 정적 메서드로 다 이제 구현을 이제 해놨기에 이게 대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제가 앞에서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여기에 크게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레드 풀 이 단, 요 단은 서버 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는 무조건 스레드 풀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그때 채팅 서버에서도 봤다시피 러너블이라는 객체를 만들든 아니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든 간에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submi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작업 큐에다가 클라이언트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있다면 이 작업 큐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업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는 제가 리미티드 하다고 했나요? 언리미티드 하다고 했나요? 그죠? 개수가 제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물론 n개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통상 자기의 코어의 개수만큼 만들어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그래야 별로 다운이 안 되겠죠. 근데 속도는 느려지겠죠.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하는 속도는 늦어질 겁니다. 아무튼 스레드 풀에 스레드가 가져다가 이런 것들을 다 실행을 시키는데 아울러 그 결과를 어플리케이션한테 통보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많은 요청이 들어와도 중요한 거는 요 말이죠. 아무리 클라이언트 단에서 수십만의 접속자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죠. 그렇다고 해서 작업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죠? 클라이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스레드는 제한된 개수이기 때문에 스레드를 새로 생성을 하고 스레드를 다시 작업을 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CPU가 바빠지고 메모리가 늘어나고 이러지. 중요한 거는 이 작업 큐에 작업이 늘어난다고 해서는 스레드가 그만큼 1대1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스레드 작업을 이렇게 스레드가 있다면 한두 개씩만 만약에 스레드가 16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2개의 작업이 들어왔으면 2개의 작업은 빨리빨리 쳐낸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30개 넘게
50개 넘게 작업이 들어온다면 2개를 처리하다가 스레드가 16개가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도 동시성을 가지면서 병렬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서버의 기능은 다운은 되지 않을지언정 완만히 저하가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죠. 작업 큐에 있는 작업의 양만 늘어날 뿐 스레드 풀의 스레드 개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스레드 풀의 개념은 서버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자바를 이용하는, 즉 JSP, 스프링을 이용하는 곳에서는 이 스레드 풀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99%, 한 95% 이상의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필요 없이 거의 다 객체 지향 언어로 지금이 다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됐나요? 네, 이 그림 이해하시겠죠? 그때 한번 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스레드 풀을 생성하기 이전에 우리가 스레드 풀을 만들어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우리가 executors 클래스에 보면 우리가 그때 만들었을 때는 new fixed thread pool을 이용을 했다. 그죠? 기억납니까? 예. 그런데 메서드 명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new cached thread pool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new fixed thread pool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초기 스레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어 스레드 수가 있고 그리고 최대 스레드 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자, 초기 스레드 수는 스레드 풀이 처음 만들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스레드 수는 이 2개의 메서드 둘 다 0개씩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캐시드 스레드 풀은 매개 변수가 없고요. 픽스드 스레드 풀은 인트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것만 봐도 알다시피 코어 스레드 수라는 것은 스레드 풀의 스레드 수가 증가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되지 않는 스레드들은 통상적으로 만약에 마냥 스레드를 놀 수 있게 놀게끔 만들면 그게 오히려 메모리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죠? 하는 일도 없는데 스레드만 만들어 놓으면 말이죠. 맞나요? 그럴 때 하는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캐시드 스레드 풀은 이렇게 스레드를 생성을 했다면 하는 일이 더 이상 없다면 내가 알기로는 60초인데 60초 정도 이 일을 안 한다면 얘는 메모리에서 스레드를 그냥 캐시드 스레드 풀은 그냥 메모리에서 스레드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new fixed thread pool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개 변수로 던져주는 이 값, int 값은 제거가 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면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죠. 그리고 최대 스레드 수는 캐시드 스레드 풀은 그냥 인티저의 최고 값인 맥스 밸류까지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픽스드 스레드 풀은 그냥 얘는 코어 스레드 수와 최대 스레드 수가 같습니다. 즉 저는 캐시드 스레드 풀이 왜 생성이 되나, 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코어 스레드, 캐시드 스레드 풀은 이제 밑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얘는 인트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만큼 스레드가 추가되지만 운영체제, 즉 메모리의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은 좀 달라지긴 하나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메모리가 딸리면 당연히 뻗을 것이고요.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어떠한 작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작업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얘는 스레드를 계속 생성합니다. 다만
제한된 스레드 수죠. 이것도 제한된 스레드 수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무한대는 아니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스레드가 추가되었을 경우 얘가 작업을 다 하고요. 통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작업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작업 객체가 더 이상 작업이 들어오지 않아요. 처리를 해야 될 작업이 안 들어오면 얘는 60초 동안 추가된 스레드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캐시드 스레드 풀은 그냥 제거를 해버립니다. 왜냐? 코어 스레드 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작업이 들어오면 작업이 들어오는 대로 생성을 했다가 처리하고요. 60초 동안 할 일 없어요. 그럼 다시 날려버려요. 캐시드 스레드 풀 자체의 메커니즘 자체가 코어 스레드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픽스드 스레드 풀은 코어 스레드 수가 유지가 되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많이는 우리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 코어의 개수만큼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캐시드 스레드 풀은 이렇게 executors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인 new cached thread 풀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나 이걸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서버라고 가정을 했다면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했을 때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 인티저의 맥스 밸류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그걸 다 다시 만들었다가 제거를 하고 또 다시 만들었다가 또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다가 제거를 하고 인스턴스를 만들었다가 제거하고 이러면 메모리도 메모리고 CPU도 바쁘고 메모리도 먹었다가 죽었다가 먹었다가 죽었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겠죠. 어떨 때는 굉장히 빠르다가 어떨 때는 뻗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인티저 점 맥스 밸류만큼 접속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하드웨어 용량이 인티저 점 맥스 밸류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의 작업을 다 못 쳐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도 뻗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맞잖아요? 예. 허나 new fixed thread 풀은요, 자, 들어오는 인트 타입의 개수만큼 코어 스레드 수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얘는 코어 스레드 수와 최대 스레드 개수가 매개 값으로 주어진 n threads라는 인트 값으로 스레드가 작업을 처리하지 않고 놀고 있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n 스레드, 우리가 준 스레드 개수만큼은 늘 가지고 있어요. 아울러 얘는 한번 생성되면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레드 풀을 셧다운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얘는 한정된 코어 스레드 수만큼 만들어 놓고 제거도 안 하고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처리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두 개의 장단점은 있죠. 장단점은 있지만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것은 바로 New Fixed Thread Pool이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밑에 코드를 보시게 되면 executor 서비스에서 우리가 executors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인 new fixed thread pool에 여기에다가 지금 매개 변수 값으로 runtime 클래스의 get runtime 메서드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나서 available processors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면요, 얘는 여러분들 현재 PC에 있는 CPU의 코어의 개수를 인트 값으로 리턴을 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4개가 될 거고요. 뭐 8코어가 들고 있으면 8개가 리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러한 형태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서버를 운영을 하면 서버의 다운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단지
클라이언트가 많이 폭증을 했다면 클라이언트에 대답하는 속도는 느려질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밑에 적어놨지만 가장 이상적인 스레드 풀의 생성은 CPU의 코어 수만큼 스레드 수를 생성을 하고 병렬성을 토대로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겠지만은 현재 프로그램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맞나요? 그래서 동시성과 병렬성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하드웨어한테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스레드 풀 익스큐터라는 요게 이제 익스큐터 서비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되는데요. 이게 내부적으로 new fixed thread 풀과 new cached thread 풀이 이 객체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성하여 리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스큐터 서비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new thread 풀 executo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던지는 수도 있단 말이죠.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거 매개 변수에 따라서 3 이거는 코어 스레드 수, 100은 최대 스레드 수, 그리고 120 롱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놀고 있는 시간, 그리고 타임 유닛 세컨을 줄 수도 있고 나노드를 줄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대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new synchronous queue 해서 뭐예요? 이거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작업 큐를 만드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렇게 구현이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new fixed thread pool은 new cached thread pool은 당연히 코어 스레드 수 0 이렇게 60 뭐 여기에 또 60 여기에는 integer.max value가 들어가 있을 거고 등등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면서 만드셔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서버의 하드웨어 사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스레드 풀을 이렇게 만드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 끊고요. 일단 23분이나 됐네요.